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초란 글자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 글자가 가진 뜻을 먼저 찾아보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면 바로 그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연유를 알면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도 그 고장의 이름에 어원을 알게 되면 그 고장의 역사라든가 문화 이것들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식초의 글자가 만들어진 연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식초 어원부터 또는 중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의 어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초라는 글자는 일종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식초라는 글자는 먹을 식자잖아요. 초초자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초라는 글자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글자 중에 하나가 고주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주라는 것은 일종의 쓸 꽃자 할 때 이 꽃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이야기를 할 때 술은 술인데 쓴 술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자는 쓰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이것은 한면은 시다라는 글자도 있고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힘든 술이다라는 거죠. 식초가 술이 시큼해졌으니 먹기 힘들다라는 뜻은 식초라고 하는 초는 술이 시큼해진 거다라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일종의 표의문자지, 아니, 표음문자죠. 그러니까 어떤 음을 쓰는 글자라면 중국의 글자는 일종의 표의문자이면서 상형문자죠. 상형문자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다가 글자로 표현했다는 뜻이고 표의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속에 보면 어찌 생각하면 식초가 만들어지는 형상을 더 잘 표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항아리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술을 채워 놓고요. 뚜껑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근데 뚜껑을 꽉 닫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리를 달아서 뚜껑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아리에 술을 담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고 그리고 10, 열십자죠. 10자를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럼 몇이에요? 10 플러스 10이니까 20이죠. 거기에 1이라는 날일자를 하나 붙였어요. 플러스 1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21이라는 숫자가 되죠. 자, 항아리에 술을 넣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고 10, 21 어쩌다? 날일자를 썼어요. 21일째 되는 날 만들어지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초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초란 글자를 쓰기는 한문 쓰기 정말 쉽죠. 항아리에 술을 넣어놓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고 21일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것 그걸 식초라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의미나 우리 여기 의미나 똑같이 무슨 이야기예요? 술을 놔두었을 때 식초가 된다는 뜻이고 역시도 여기 뭐예요? 술을 21일간 놔뒀을 때 식초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식초를 만드는 방법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술을 놔두면 된다라는 거죠. 술을 그래서 이런 의미는 바로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옛날에 초드름이 그러면 이렇게 목이 길어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따라 먹는 곳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술, 우리말로 하자면 막걸리죠. 막걸리를 넣어놓고 뚜껑 부위는 우리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솔잎이라든가 요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막아놓고 여기도 솔잎을 이렇게 묶어서 막아놨어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요것이 식초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죠? 이렇게 만든 이 그릇을 초단지, 초항아리.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더 재미있는 말이 있죠. 이것을 초두루미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초두루미. 초두루미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이 이렇게 두루미처럼 길다라고 해서 초두루미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루미는 우리 십장생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식초를 먹으면 장수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이제 초두루미가 많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 병이 있었을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이 이렇게 길쭉한 보통 1.8리터나 2리터짜리 병이 있죠. 이 병에다가 이렇게 뭘 했냐면 이 밑에다가 기존에 있던 식초를 넣어놓고 기존 식초예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막걸리를 부어놓고 역시 솔잎을 이렇게 뜯어다가 막아놨어요. 그러면 식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결국 뭐냐면 식초는 뭘로부터 만들어졌다? 술로부터 만들어졌다. 근데 같은 한문이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서 주로 쓰고 있는 한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한문은 일종의 이두 형태죠. 먼저 앞에는 똑같아요. 항아리에 술을 넣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놨어. 그랬더니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항아리에다가 술을 넣고 놔뒀더니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만들어지다는 말이 한문에 이렇게 생긴 만들 작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이 글자에서 이 뒷부분만 차용에다가 만들 작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초초라는 글자인데 물론 이 글자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일본 분들은 이런 글자를 또 좋아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식초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표기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기된 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메이드 인 뭐다? 재팬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식초를 사오실 때 식초 글자만 보면 이것은 일본서 만든 것인지 중국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어떻게 쓰죠? 식초를 우리 영어에서는 비너거라고 하죠. 비너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VIN을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요? 뱅이라고 있죠. 뱅. 우리가 뱅쇼라는 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뱅은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와인. 그 다음에 에이그라라는 말은 뭐래요? 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네거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와인이 시큼해진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식초란 뜻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전부 다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곧 술이 뭐가 됐다? 식초가 된다. 술을 오래도록 놔두면 저열로 식초가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식초 공부는 우리가 술 공부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술은 크게 이야기했을 때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술은 하나는 곡물로 만든 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로 만든 술이 있죠. 그래서 곡물로 만든 술은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양에서 과일로 만든 술은 우리 뭐라고 하죠? 와인. 곡물로 만든 술은 막걸리, 청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곡물로 만든 술이든 과일로 만든 술이든 이것들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솔잎을 덮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위에 공기가 투입이 되도록 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 속에는 뭐예요? 산소가 들어가도록 해 놓으면 뭐가 된다? 식초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원을 살펴보았을 때 어원 속에가 이미
식초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방법이 다 나왔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된다? 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술을 만들게 되면 술이 곧 식초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어원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답을 다 찾으셨죠. 식초 만드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술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그 술을 물론 내가 술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만들지 않고 어떻게 시중에 있는 술을 사다가 쓰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내가 만들지 않은 술이라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위에 환소가 통할 수 있도록 천으로 덮어놓고 놔두면 식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중에서 식초가 제일 잘 되는 식초가 곧 막걸리 식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셔서 막걸리 한 병을 사다가 막걸리를 주둥이가 넓은 그릇에다가 옮겨 담고 거기를 천으로 감아 넣고 놔두시면 아마도 21일 후에는 식초가 될 것입니다. 식초 만들기 참 쉽죠? 예, 식초 만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선생님들 이를 하면서 식초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 너무나 매이시 말고요. 이 글자 그대로 식초를 어때요?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이나 종이로 이렇게 덮어서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 해두고 따뜻한 곳에 그렇지만은 직사광선이 직접 비치지 않는 곳에 놔두시면 저절로 식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식초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